자, 8장 그래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의 구성은 먼저 그래프의 개념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추상 자료용을 통해서 그래프를 실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현된 그래프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탐색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신장틀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최단경률 구하는 알고리즘까지 살펴보는 것으로서 8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의 개념,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프는 노드 V와 간선 E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노드와 간선의 집합이죠. 이런 그래프는 일반적인 실제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노드와 간선의 집합이라는 뜻에서 앞서 우리 살펴본 트리의 정의와 동일한데요. 하지만 트리는 어떤 제약사항이 있었죠. 어떤 제약사항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계층 구조라는,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층 구조인 조직도라든지 어떤 그 계층 구조를 지니는 그런 시스템만 모델링 할 수 있었다면, 그래프는 그러한 제약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시스템을 모델링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즉 표현력이 가장 우수한 자료 구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고속도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노드가 어떻게 되죠? 노드의 집합은 이처럼 가까이 도시가 노드가 되겠죠. 그럼 간선은 어떻게 되죠? 도시와 도시를 잇는 이런 고속도로가 일종의 간선 역할을 하겠죠. 즉 그래프가 이처럼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시스템을 모델링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그래프 G는 노드 V와 간선 E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이걸 좀 더 정확히 나타내면 노드의 집합과 간선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를 종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간선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니까 간선의 방향이 있느냐 여부, 그리고 간선의 어떤 다른 가중치, 웨이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프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 그래프 G1과 그리고 그래프 G3 같은 경우에는 간선의 방향이 없죠. 자, 이럴 경우에 무방향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그래프 G2와 그래프 G4는 간선의 방향이 있죠. 하늘표처럼 방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방향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선의 어떤 가중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가중 그래프가 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 G1과 G2 같은 경우에는 간선이 단순히 있다, 없다의 어떤 그런 것만 존재하지만, G3와 G4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간선의 이런 가중치 값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G3와 G4는 가중 그래프를 하겠습니다. 그럼 합쳐서 G3 같은 경우에는 가중 무방향 그래프, 그리고 G4 같은 경우에는 가중 방향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그래프를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페이지 교과서 교재 596페이지를 보시면 그래프 G1에 대해서 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프 G1의 노드 VG1은 0, 1, 2, 3, 4, 5였고요. 그리고 자, 간선은 어떻게 되죠? 간선은 자, 일부분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0과 1, 노드 0과 노드 1 사이에 간선이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여기서 0, 1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 같은 경우 0, 1은 뭐랑 같죠? 요거는 뭐랑 같냐면 1,0과 같습니다. 왜죠? 무방향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방향 그래프인 G2 같은 경우에는 자, 노드의 집합은 동일하죠. 0, 1, 2, 3, 4, 5. 하지만 간선이 약간 틀리죠. 어떻게 틀리죠? 방향 그래프인 경우에는 이렇게 꺽쇠죠. 꺽쇠 0,1. 자, 꺽쇠 닫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이것은 간선 1,0하고는 서로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방향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596페이지 그리고 597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그래프를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많이 혼동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머리꼬리 개념인데요. 머리꼬리는 일단 방향 그래프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 그래프에서 간선의 경우 시작 노드가 있고 종료 노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디가 꼬리가 되죠? 시작 노드가 꼬리가 되고요. 그리고 종료 노드가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꼬리와 머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의 몇 가지 추가적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인접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죠. 인접은 노드 사이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즉 노드 사이에 간선으로 그렇죠, 연결된 경우 이것을 인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드 0 같은 경우에는 노드 1, 노드 2가 각각 간선이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노드 0에 인접한 노드는 노드 1과 노드 2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부속은 간선과 노드 사이 관계를 얘기합니다. 즉 특정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간선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부속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드 4에 부속된 간선은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간선 4,3이 있죠. 그리고 4,5도 노드 4에 부속된 그런 간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차수는 뭘까요? 차수는 노드에 연결된 혹은 노드에 부속된 간선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드 5 같은 경우 볼까요? 노드 5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그리고 부속된 간선이 2개죠. 그래서 이 경우는 노드의 차수는 얼마일까요? 차수가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간선의 방향이 있는 경우를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노드 3에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간선이 2개가 있고 나가는 간선이 하나 있다고 할 경우에 들어오는 간선의 개수를 진입차수라고 그러죠. 이 경우는 진입차수가 2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가는 간선의 개수를 진출차수로 하고 이 경우 1이 되겠죠. 그래서 방향 그래프인 경우에는 간선의 방향에 따라서 진입차수와 그리고 진출차수로 나눠진다는 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개념을 바탕으로 조금 더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노드 A부터 노드 B까지 경로는 뭘까요? 경로는 노드 A부터 노드 B까지의 인접 노드의 리스트입니다. 자, 인접 노드는 결국 간선으로서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결국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집합, 그러니까 리스트가 되겠죠. 그게 바로 경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드 1부터 노드 5까지 경로는 어떻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인접한 노드의 집합이니까 1부터 시작해서 노드 1, 노드 2, 3, 5. 이것도 하나 경로가 되겠죠? 노드 1, 노드 2, 노드 3, 노드 5. 자, 인접한 노드들의 리스트가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단순 경로는 뭘까요? 단순 경로는 경로인데 중간에 중복되는 노드가 없는 경우가 바로 단순 경로입니다. 단순 경로가 아닌 경우를 살펴볼까요? 그래서 노드 1, 2, 3 갔다가 4 갔다가 5로 안 가고 다시 3을 갔다가 다시 5를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1, 2, 3, 4, 3, 5. 자, 이렇게 이 경우 3의 중복이 있죠? 이런 거는 단순 경로가 아닌 거죠. 위처럼 1, 2, 3, 5. 자, 이 경로는 중간에 중복되는 노드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단순 경로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래프 내 모든 노드들이 서로 다 경로가 존재한다면 그 경우 그 그래프는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다음으로 그래프의 어떤 종류 중에 몇 가지 다루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자, 완전 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 그래프는 뭐냐면 더 이상 연결할 수 있는 간선이 없는 것, 즉 최대 간선수를 가지는 그래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드 개수가 n개라고 한다면 무방향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간선 몇 개를 가질 수 있죠? 우리 책 599페이지에 있는 시그게스부처럼 2분의 n-1개를 가질 수 있죠? 방향 그래프라면요. 무방향에서 방향이 서로 2개씩이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n 곱하기 n-1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위에 그래프 G1 같은 경우는 노드 개수 몇 개인가요? 노드 개수가 6개죠? 자, 이 경우 최대 간선은 몇 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무방향 그래프인 경우에는 이번에 6 곱하기 5니까 15개를 가지고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완전 그래프인데요. 모두 15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 개념 마지막 장인데요. 자, 동일한 그래프 G1이 있고 G5, G5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모양은 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두 개의 그래프는 동일한 그래프, 같은 그래프입니다. 왜 같은 그래프느냐? 간선과 그리고 노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래프 G1의 노드는
그래프 G5의 노드와 같고, 그래프 G1의 간선이 그래프 G5의 간선과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그래프 G1과 G5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605페이지에 식을 좀 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부분 그래프는 뭘까요? 부분 그래프는 포함된다는 거죠. 자, 그래프 G 프라임이 그래프 G의 부분 그래프다.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프 G 프라임의 노드가 그래프 G의 노드에 포함되고요. 이게 포함된다는 집합기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G 프라임의 간선이 그래프 G의 간선에 포함될 경우에, 이 경우 G 프라임은 그래프 G의 부분 그래프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60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